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리그에서 노팅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팅엄과의 경기 전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는데, 이 맨유와 뉴캐슬의 경기 결과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한 이 두 팀의 상황들이 왜 토트넘에게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인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와 더불어 최근 손흥민 선수가 주목받은 굉장히 특이한 수치가 하나 있는데, 이 수치가 토트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챔피언스 리그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약간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남의 집 잔치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축구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죠. 어떤 팀이 우승할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처음에 조편성이 나왔을 때 영국 팀들 대부분이 아마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죽음의 조에 속해 있는 뉴캐슬 정도 빼고는 아무래도 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기서 삐끗하면서 코펜하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영국 팬들, 영국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만약에 영국 팀들이 이제 유럽 리그에서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리그 순위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5위까지도 챔피언스 리그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캐슬과 맨유가 지금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이 잉글랜드의 찬스, 그러니까 영국 리그가 더 많은 어떤 시드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팀들이 이제 탈락하는 걸 보면서 실망스러웠냐? 사실은 이 팀들이 이제 조별리그로 진출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죠. 이 토트넘에게는 일단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캐슬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리그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 되죠.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탈락했기 때문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만도 했죠. 그런데 not really. 뭐 딱히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았다. I'm not aiming for fifth spot, mate. 나는 5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친구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답변이 사실은 이 전체 인터뷰에서 가장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르다. 우리가 5위 하려고 이번 시즌 뛰고 있는 줄 아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배포가 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현재 토트넘의 순위는 5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맨시티와 3점 차이, 아스톤빌라와는 5점 차이, 선두인 리버풀과는 37점이니까 7점 차이죠. 여하튼 꽤 격차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밑에 있는 맨유와 또 3점 차이. 토트넘이 여하튼 밑으로는 쫓기고 위로는 쫓아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토트넘은 5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반등을 하겠다라는 어떤 출사표를 던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 또 하나의 화제가 된 선수는 히샬리송입니다. 사실 최근 히샬리송의 어떤 활약을 보면은 이 옆 동네 가브리엘 제주스와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히샬리송이 비교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경기에서 3골, 3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주스는 11경기, 2골, 1의 어시스트.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히샬리송은 이 가브리엘 제주스보다 자신의 어떤 브라질 대표팀 동료죠. 이 제주스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샬리송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차피 이제 수술을 또 하고 왔고 컨디션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어려움을 겪는 것, 부상을 겪는 것은 항상 축구 선수들에게 있는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에서 뛰던 이 히샬리송이 토트넘으로 왔을 때 더 많은 돈을 투자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대치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부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축구 선수의 삶이고, 그리고 빅클럽에 왔을 때 결국에는 이 견뎌내야 하는, 그리고 극복해야 하는 지점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히샬리송에게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이런 인터뷰로 봤을 때 다음 경기에도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나설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와 포지션 스위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브레넌 존슨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킥으로 상대방의 골대를 강타한 그런 브레넌 존슨인데, 이 브레넌 존슨, 그리고 클루셉스키, 데스티니 우도기, 파페마 타사르,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다 어립니다. 21살, 22살, 클루셉스키 23살. They are very, very young men. 이 선수들은 정말 젊은 선수들이다. 우리가 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많이 응원을 하던 간에 결국에는 기대치가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여하튼 나이에 비해서는 높은 값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 그리고 기대도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브레난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레스트,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이번에 토트넘으로 오게 된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그런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번에 브레난 존슨은 이제 자신의 친정팀인 노팅엄을 만나게 되죠. 아무래도 좀 더 해당 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다 라는 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에 보여드릴 이 부분이 사실 이 젊은 선수들을 좀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탑 스프린터, 유럽 5대 리그죠. 가장 많은 수비적인 스프린트를 보여주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뽑혔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라리가에서는 후안 칸셀로, 그리고 리그앙에서는 이스마일 제이콥스, 분데스리가에서는 제레미 프림퐁, 그리고 세리에 A에서는 파비아노 파리시 선수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야,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말이죠.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지금 31.4세. 그러니까 현재 30대 초반의 나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스프린트라고 했을 때는 0.7초 이상 25km/h 이상을 기록한 그 횟수를 잰 거라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수비적인 스프린트에 가담한 그런 선수이고, 그리고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는 게 후안 칸셀로인데 29.5세, 거의 뭐 30세에 육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풀백으로 뛰고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일단 풀백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많이 뛰어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스마일 제이콥스도 풀백, 제레미 프림퐁도 풀백, 파비아노 파리시도 풀백.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 풀백 선수들은 사실은 공격적으로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비할 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프린트를 뭐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자, 손흥민 선수는 센터 포워드죠. 공격수입니다. 이 명단에서 유일한 공격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손흥민 선수는 이 명단에서 유일한 30대입니다. 물론 후안 칸셀로가 이제 6개월만 더 지나면 30대가 되겠지만, 이스마일 제이콥스, 제레미 프림퐁, 그리고 파비아노 파리시 같은 선수들은 24살, 23살, 뭐 젊어도 한창 젊은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다 스프린트를 기록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죠. 게다가 사실은 이 토트넘의 수비가 이 최전방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항상 이 골키퍼를 압박하러 뛰어가는 그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토트넘의 나머지 선수들이 우리도 따라 붙어야겠다, 손흥민 선수가 몰아주는 쪽으로 우리도 수비를 하러 가야겠다 라고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뿐만이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시발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토트넘 팬들은 역시 이것이 우리의 캡틴이다 라고 자랑스러워하고, 31살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계속 골을 넣고 있는 것, 예전에는 뭐 팔이 부러져도 골을 넣었는데 진짜 대단한 선수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기록을 보고 제가 봤을 때 이 젊은 선수들은 조금 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도기, 뭐 파페 마타사르, 클루셉스키, 존슨, 뭐 열심히 뛰는 건 알겠는데, 손흥민만큼 뛰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 중 하나가 결국에는 이 통계인 것이죠. 자, 이 다음 경기인 노팅엄과의 경기, 아마 손흥민 선수는 또 연락에 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뛰어줘야겠죠.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 뛰었던 이 라인업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원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준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클루셉스키, 그리고 친정팀인 노팅엄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존슨까지, 그리고 히샬리송은 최전방에서 여하튼 폼을 좀 끌어올려줘야죠. 이런 부분들이 여하튼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수비진이나 뭐 미드필더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선발 라인업으로 나설 것 같고, 토트넘이 현재 이제 리그 5위에 있죠. 그런데 이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인 옵타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이길 확률이 50%다라고 이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확률 봤을 때 리버풀의 우승 확률이 지금 32.4%, 아스날 14.8%, 아스톤 빌라가 지금 4.2%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아무 숫자가 없었죠. 그런데 급격하게 오른,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48.4%로 이제 급락했고, 토트넘은 그나마 0.1%의 확률이 있다. 재밌는 부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0%라고 써놨는데 뉴캐슬은 또 올라올 확률이 있다고 써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양 팀이 부상자들이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부상자들이 돌아왔을 때 조금 더 확률이 있다라고 봐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뭐 여하튼 굉장히 재밌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 혼돈의 EPL이죠. 이 상황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다음 경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젊은 선수들인 존슨,
뭐 클루셉스키, 우도기, 파페 마타사르 그리고 뭐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과연 다음 경기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프리미어리그 일정치고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긴 하지만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든 EPL이죠. 요즘은 토트넘이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